34페이지 있는 거 오늘 개념은 여기 한 페이지가 끝이야. 34페이지. 그리고 심지어 그냥 3-3번은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가도 돼서 우리 앞에 있는 거 복습 같이 한 번만. 여기 3-3번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표본공간 S라고 나왔죠. 표본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집합으로 좀 따져보라 그랬지? 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이었다 라고 했었고, 그럼 전체 집합에서 이미 사건이 우리 뭐였죠? 기억나냐? 사건은 그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전체 집합에서 어떤 부분 집합, 그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 사건 부분 집합에 대한 확률은 0에서 1 사이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예요. 초등학교 막 백분율 그때부터 전체는 100%구나. 그랬었고 그 100%를 숫자 1로 우리가 좀 따졌고, 그러기 때문에 0부터 1 사이에 어떤 숫자가 나올 거다. 보통 그 숫자는 분수로 나오겠죠. 소수를 안 써요. 그리고 2번 반드시 일어난다. 너무 당연하지. 그냥 전체 집합의 확률이라고 생각해야 돼. 전체 집합의 확률. 그래서 그거는 1이구나. 그리고 전체 집합의 반대는 공집합.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얘들은 0이구나.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그 아래 걸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냥 위에 거는 그냥 이렇게 있어야 소개만 하는 거. 그리고 그 아래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그래도 그냥 이 단어를 덧셈 정리라고 써놓은 상태이긴 한데 우리가 합집합에 대해서를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래서 지금 A 합 P A 합 B의 확률에 대해서가 나와 있죠. 근데 걔네들은 집합으로 A 합집합 B가 뭐였냐? 라는 게 우리 먼저였지. 집합에서 그냥 단순하게 A 집합에다가 B 집합을 더해서 거기에서 겹치는 부분을 뺐어 라고 하긴 했죠. 그러면 우리 확률이 뭐였어?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전체, 보통 표본 공간이었지. 표본 공간에서 어떠한 A에 관한 녀석들 해가지고 분수꼴로 쓴 게 확률이었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 앞에다가 n을 붙여준다 치고, 우리가 그 집합 원소를 하나하나 볼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 봤을 때 싹 다 뭐 해준다? 분모에다가 전체 경우의 수를 다 붙여준다. 그냥 이렇게 붙여줬을 때 우리가 집합에서 확률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야. 그리고 이거를 그냥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봤더니 뭐가 있냐? 얘네들은 전체 확률이었어요. 그래서 A와 B의 확률, 얘는 A의 확률, 얘는 B의 확률, 얘는 교집합의 확률로 다 쓸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게 뭐 덧셈 정리라고 나와 있는 거야. A와 B의 확률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하고 겹치는 거를 빼요 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얘네 있는 거 그냥 집합이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무방하다고. 근데 집합보다 더 쉬워요. 왜냐면 우리 위에 걸로 봤을 때 물론 n이 안 붙어있는 상태로 봤었겠지. 개수가 아니니까. 그냥 집합에서는 원소끼리 다 확인해가지고 원소 겹치는 게 뭔지 안 겹치는 게 뭔지 다 확인했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확률에서는 아까 위에 나와 있었잖아. 0하고 1 사이 어떤 수야, 수. 그냥 숫자기 때문에 내가 글을 읽고 그냥 어떤 숫자를 구하려면은 얘네 두 개 더해서 겹치는 얘도 숫자로 나와. 그냥 숫자를 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결국에는 얘들끼리도 다 요 확률에 대해서 범위니까 0하고 1 사이의 범위로 나올 거다. 이런 말. 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우리 집합에서는 뭐가 좀 확인할 게 많았었지만 확률에서는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숫자들만 어느 정도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혹시 자기가 어떤 확률을 구했는데 음수가 나온다거나 뭐 1을 좀 넘어버렸어. 그럼 내가 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뭐 다른 걸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형이 몇 번부터지? 10번부터네요. 10번 40페이지로 갑시다. 그리고 A스텝은 또 빨리 끝나니까 그냥 시간 날 때 너네 수업 끝나고 시켜야 되겠구나. 수업 끝나고 하세요. 그러면 216번 216번에서 표본공간, 그러니까 이거 전체 집합을 S로 할 거고 일어나지 않는 거 공집합이라 할 건데 여기에서 너무 당연하다.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나와 있는 거 확인하세요. 앞에서 그랬죠. 어떠한 확률 뭔지 몰라. 아무튼 A라는 녀석은 0부터 1 사이 일 거야. 기억 맞아요. 그 다음 니은에서 봤더니 전체 집합의 확률하고
공집합의 확률이 더해서 1일 거래. 전체 집합의 확률, 이 S라는 게 설명이 나와 있잖아. 그제? 표본 공간이라 나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얘는 1이야. 그리고 얘도 설명이 나와 있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0인 거지. 그래서 더해서 1이 맞네요. 뒤에 넣어봤고, 디귿을 보니까 여기는 좀 헷갈릴 수 있지. 아까 앞에서 말해주긴 했었는데 뭐든 어쨌든 나오는 확률들은 0하고 1 사이일 거야. 그래서 문제를 보다가도 지금 여기에서는 뭐 아무런 관계없이 A, B가 나와 있는 거니까 어떤 놈의 확률하고 다가가도 되긴 하는데, 야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쉽게 안 준다고. 뭐 엄청 복잡해. A도 있고 뭐 B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얘네의 확률을 보세요 라고 나왔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A 교집합 B라는 어떠한 사건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결국에는 0하고 1 사이에 그 수로 표현이 될 거다 라고만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 얘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218번 한번 해보세요. 그냥 218번. 뭐 우측 답이 다 나왔겠지? 하나씩 확인합시다. 우선은 기억 먼저. 얘네도 그냥 문제 푸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푸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져가면 좋은지 이렇게 해서 설명해 줄 거야. 기억. 기억은 뭔가 당연하죠. 이제 A하고 A 여집합에 대해서가 나왔는데 얘네들 할 때 저기서 아까 앞에서 말해줘 봤어야 됐네요. 여기 여집합에 대한 확률이란 녀석도 있어요. 그러면 여집합에 대한 확률. 여집합에 대한 확률을 이제 여사건이라 해가지고 사건으로 이제 여집합이랑 똑같이 그냥 의미를 통용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네들도 A에 대한 확률이라 내가 생각만 하면 되고 얘들은 A가 아닌 것들의 확률이라 생각하면 돼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가 하나 나올 거다. 야 A의 확률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를 뭐 2분의 1로만 쳐볼까요? 2분의 1이라 쳐봅시다. 그러면 A가 아닌 거는 뭘까요? 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A가 아닌 거의 확률은 얘도 2분의 1이 나와야죠. 왜? 결국에는 얘네 둘이가 전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전체 확률이 1이야. 전체는 1인데 야 A가 되는 게 2분의 1이래. A가 아닌 뭐겠어? 그거의 반대라고 가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 더한 것들 원래 여기에 대해서가 전체에서 여집합으로 먼저 따지면 요 놈을 전체 집합에서 A라는 녀석을 차집합한 걸로 내가 쓸 수 있죠. 집합만 따지면. 그래서 얘들의 확률, 전체 집합의 확률에서 A라는 확률을 뺀 거야. 이걸로 생각하면 돼. 전체라는 집합에서 A라는 확률을 뺀 거다. 근데 전체 집합 확률은 뭐야? 1이야. 그러면 A 여집합의 확률은 1 빼기 PA라고 내가 작성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얘네가 없어져서 1이 나온다 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단순하게 아까 말했듯이 A에 대한 확률하고 A가 아닌 거 결국에 더하면 1이 나와야 될 거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미연에서는 두 확률을 더해서 1이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배반 사건일 때만 얘가 나올 거냐. 그러면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는 걸 앞에서 뭐 했었죠.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제? 그러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만 얘를 만족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아닌 것만 내가 보이면 되잖아. 만약에 PA가 뭐 4분의 2라고 칩시다. 그냥 4분의 2. 난 PB를 4분의 3이라 칠 거야. 근데 야 결국에 확률을 두 개 더했는데 우선 1이 아니죠. 1이 아니지만 얘를 뭐라고 생각하자? 집합으로 우리가 또 눈에 보기 좋게 할 거야.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B라는 집합이 겹치게 있어버려. 그러면 A에 대한 확률 4분의 1, B에 대한 확률 4분의 2, 4분의 3으로 했는데 결국에 겹친 답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로 인해서 뭐가 빠져야 돼? 두 번 계산된 놈이 하나 빠져야 돼. 그지? 그러면
나는 얘네 둘 더한 거를 그냥 단순하게 1이다 라고 쓸 거면 이 상태로 1이다 라고 쓸 거면 배반사건인 경우에서는 여기에 맞는 말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만 겹치는 파트가 있을 거라면 두 개 더한 게 1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값이 1이 아니더라도 얘들에 대해서 합집합을 확인하는 거는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다 라고 확인하는 소리야. 알겠니? 그러면 PA하고 PB를 더했어. 그러면 얘가 1이래. 근데 이 사건은 무조건 배반 사건일 때를 확인하세요 라는 게 니은이었지. 근데 사실 PA가 4분의 2고 PB가 4분의 3인데 이 겹치는 파트가 두 개 더하면 얼마지? 4분의 5죠. PA 교 B가 4분의 1인 경우도 이거를 만족할 거라고. 결국에는 내가 확률로 볼 거고 아까 우리 앞에서의 덧셈 정리도 있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배반 사건이 아니어도 요근인 얘는 만족할 수가 있겠다 라는 말이 니은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좀 더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지. 그냥 확률에 대해서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거다. 무조건 0부터 1이다. PA는 0하고 1 사이의 어떤 값이야. 부등식. PB도 0하고 1 사이의 값이야. 그러면 이 두 부등식을 더한 것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0부터 2까지야 라고 내가 나타내야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런 말. 그럼 답은 기억 하나네요. 기억 하나. 그 다음에 19번. 만약에 하다가 좀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끝나고 물어봐도 되니까 저는 넘어갑시다. 19번에서도 아까 말한 이제 여사건에 대해서를 다루고 있죠. A 여집합의 확률 얘는 0.2야. 그리고 B의 여집합의 확률은 0.5인 거.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합집합이 0.9래요.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 교 B에 대한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문제를 원래 우리가 여기 확률 덧셈 정리해서 확인해야 될 게 배반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은 결국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 배반이거나 아니거나. 그러면 얘가 배반이냐 아니냐가 좀 중요한 거긴 해. 그래서 위에 걸로 좀 맞춰서 써볼 거야. 위에 걸로 맞춰서. 어떻게 쓸 거냐? 우리 덧셈 정리가 있었잖아. 합집합한 거의 확률은 하고 쓸 수 있을 거라고. 합집합한 거의 확률은 물론 0.9긴 하지만 나와 있지만 얘네들은 A에 대한 확률에다가 B에 대한 확률에다가 겹치는 확률을 뺄 거야 라는 말이었죠. 그럼 이대로 그냥 적용만 시키자고. 적용시킬 때 A와 B의 확률은 0.9 얘는 0.9이고 A에 대한 확률은 여기서 나왔네. 여집합의 확률이 0.2니까 A에 대한 확률은 0.8로 내가 생각하자. 두 개 더한 게 1로 생각하자. 그리고 B의 여집합의 확률이 0.5니까 A에 대한 확률은 얘도 1 빼기 0.5, 0.5로 생각하자. 그래 놓고 얘네가 만족을 하게 만드는 요 값은 뭐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0.9라는 녀석은 1.3이죠. 1.3에다가 0.4를 뺀 거랑 같겠구나. A 교집합 B의 확률은 0.4구나 라고 구할 수 있다고. 얘네는 그냥 우리 집합에서 그냥 연산하는 거랑 똑같죠? 집합 연산이랑. 그래서 거기에 그냥 숫자만 대입한 거야. 그 다음에 3문제가 있나? 223번 한번 해보죠. 223. 여기는 잘 봐봐야 돼. 얘네 둘이가 배반 사건이구나. 배반 사건을 뭘 의미하는 거였어? 두 개가 집합에서는 서로 이런 거 의미하는 거였고 결국엔 교집합이 공집합이구나 라는 거였죠. 223번.
쳤었죠. 아까 전 시간에 해보니까 전혀 생각을 못해서 A하고 B 여집합, A하고 B 여집합이 둘이가 서로 배반이래. 배반이라는 소리는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야 라는 말이고, 만약에 저희가 여기를 봐서 뭐 집합적으로 연관을 시킬 거니까 얘네들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구나로 넘어가면 되고, 그냥 너네들은 문제 쓸 때 이걸 안 써도 된다는 소리죠. 요 관계를 내가 확인했으면 뭐가 따라와야 돼? A라는 녀석은 B의 부분집합이구나. 또는 자기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하고 싶은 사람도 있긴 하겠죠. A가 안쪽에 있고 B가 바깥쪽에 있어야 요 두 개 뭐 둘 중 하나 이거를 만족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힌트를 얻었다 쳐. 얻었으면은 문제로 넘어가야 되잖아. A 교집합 B의 확률이 8분의 1이고 A하고 B에 대한 확률을 더한 게 4분의 3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 교 B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여기 앞에서 힌트를 얻었으면은 뭐가 바로 가능하냐면, 야, 두 개 교집합한 게 8분의 1이래. 그러면 얘가 뭔데? A 교 B가 뭔데? A 교 B. 그래서 눈에 보기 좋으라고 그림도 그려놨어. 원래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추천 안 하잖아요. 근데 이쯤까지 왔으면 너네가 여기 익숙해졌으면 익숙한 걸로 하면 돼. 그러면 얘로 봐도 되고 얘로 봐도 되고, 야, A 교 B는 그냥 A네, A. 그지?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고 있는 거는 A에 대한 확률이 8분의 1이야 지금 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A에 대한 확률하고 B에 대한 확률을 더했을 때는 4분의 3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8분의 1에 나가. 얘는 지금 8분의 6이잖아요. 8분의 5를 더했더니 얘가 나오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면 A에 대한 확률, B에 대한 확률을 따로따로 알 수 있을 거다. 여기까지니?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에? 그래? 너무 어렵나? 어렵다. 하나하나 잘 우선 써보긴 하세요. 야, 그럼 여기까지 됐잖아. 그냥 집합하고 연계되는 거잖아. 그지? 집합하고 연계했을 때 얘는 그냥 A구나. 그래서 A에 대한 확률은 8분의 1이구나. 그리고 얘는 그냥 더하기 빼기. 8분의 1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야 4분의 3이 나올까? 이런 말이죠. 8분의 1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야 4분의 3이 나올까? 그래서 B에 대한 확률은 8분의 5구나. 그러면 B에 대한 확률까지 구했을 때, 야, 여기도 내가 해석을 좀 해놔야 돼. 집합 쪽이 좀 잘 되면 확률이 쉽다 그랬지. 여기 쪽이 쉽다 그랬지. 야, 집합에서 A 여집합의 교집합 B 한 거랑 요거 한 거랑 형태가 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집합끼리는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 요 놈은 B 교집합 A 여집합의 확률이랑 똑같아. 그냥 집합이니까 얘들끼리 그냥 바꾼 거야. 자리 바꾼 거야. 그럼 얘가 또 뭔데? 얘는 B 차집합 A랑 똑같지. 그지? 그럼 결국에 뭔데? 나는 A에 대한 확률이 있고 B에 대한 확률이 있는데 B 차집합 A에 대한 확률을 구하래. 그럼 결국에는 또 확률 여기 좀 문제 풀 때는 두 가지 확인하라 그랬죠. 배반인지 아닌지. 겹치는 게 있냐 없냐. 야, 만약에 B하고 A들이 겹치는 게 만약 없다면 B 차집합 A에 대한 확률은 그냥 P, B랑 똑같을 거야. 근데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돼? A가 안쪽에 포함되고 있는 관계인 거지. 그러기 때문에 B 차집합 A를 그냥 P, B, B에 대한 확률에다가 A에 대한 확률 뺀 걸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 그게 뭔 말이야? B에 대한 확률에다가 A에 대한 확률을 빼버려. 그럼 뭐가 나와? 여기만큼이 나오겠지. 얘들이 만약에 A하고 B가 배반이었다면은 두 개가 서로 소였다면은 얘는 그냥 B에 대한 확률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야. 배반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확통 여기 책 할 때 마음 편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다 나와 있어. 이거 유형 뭐 11번 해서 확률의 덧셈 정리 6건 그냥 덧셈 정리하고 6건을 활용하는 거구나. 뭐 유형 12번 우리 할 거니까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라고 떡하니 나와 있잖아. 배반이 아닐 거래.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래요. 이런 문제들은 배반이 아닌 녀석이니까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정도 적어두세요. 그래서 그리고 224번 224번은 좀 글이 좀 기니까 잘 읽어놔야지. 1부터 4까지 정사면체 모양이 있고 주사위 1부터 6까지 정육면체 모양이 있는데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대요.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8 이상이거나 4의 배수일 때. 그러면 우리도 그 글을 읽어놓은 상태에서 확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보통은 이제 뭐 유형이 다 써있다 그랬지 더 센 정리 이용할 거래. 그러면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PA라 적을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확률. 그러면 이 A가 뭔지 내가 그냥 결정을 해야 돼. 그럼 난 이 A 사건을 두 누레의 수의 합이 8 이상의 녀석으로 내가 설정할 거고요. B에 대한 사건, 그러니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나는 이 B 사건을 4의 배수, 두 누레의 합이 4의 배수의 녀석으로 내가 그냥 설정할 거야. 왜? 문제에서 그거 두 개 더하라며. 그거 두 개 구하라며. 그래서 그냥 눈에 보기 좋게 PA, PB라고 내가 나타낼 거다. 그럼 만약에 A라는 사건이 8 이상, 눈의 수의 합이 8 이상이어야 된대. 그러면 나 여기 있는 거를 확률로 생각해도 되고 확률 설명할 때 경우의 수로 가도 된다 그랬어. 잡았다. 그래서 나는 경우의 수가 더 편하다 생각해요. 그럼 경우의 수는 뭐 확인하는 소리야? 1부터 4까지랑 1부터 6까지의 녀석들을 더할 거라며. 그러면 8일 경우 또는 9일 경우 또는 10일 경우 밖에 없겠네. 아니면 또 B에 대한 거 4의 배수라며. 4의 배수니까 4일 때 더해서 4일 때 또는 더해서 8일 때 또는 더해서 12일 때 가려고 봤더니 12까지 숫자가 안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4, 8만 확인하는 소리고. 그러면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에 나 여기 경우의 수를 쭉 쓸 거예요. 뭐 4면체에서 나오는 녀석을 여기다 쓸 거고 6면체에서 나오는 녀석을 뭐 오른쪽에다 쓴다 칩시다.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니까 4일 때 4 나오는 거, 3일 때 5 나오고 2일 때 6 나오고 까지 있겠죠? 얘는 1부터 4까지, 얘는 1부터 6까지. 그러면 9일 때도 내가 설정할 수 있겠네. 4일 때 5 나오고 3일 때 6 나오고 두 개? 그러네요. 그리고 10일 때도 설정할 수 있겠지. 4일 때 6인 거 하나. 그럼 난 경우의 수 다 구했어. 그러면 나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인 경우의 수를 구한 거고 확률을 구하라며. 그러면 전체 경우분의 나는 위에 거 개수만 구한 거야. 위에 거 6개. 그럼 전체 경우는 몇 가지겠어? 얘는 4가지, 얘는 6가지 경우가 전체네요. 두 개가 동시에 던져서 전체 경우가 생기겠지? 6, 4, 24. 그럼 나 A 사건을 8 이상 눈의 수의 합이 8 이상일 때라고 잡았으면은 A에 대한 확률은 24분의 6이다. 그럼 이거 한 거를 원래는 확률 구하고 확률 구하고 확률 구해서 더해도 되고 나는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해서 차라리 전체분의 그 경우라고 가도 되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 B에 대한 확률도 내가 구할 수 있다. 당연히 3면체 주사위, 6면체 주사위를 똑같이 던졌기 때문에 전체 경우는 24가지로 똑같아요. 그러면서 얘네도 똑같이 왼쪽에는 3면체, 오른쪽에는 6면체 그냥 뭐 눈의 수라고 치고 두 눈의 수를 더해서 4래요. 1, 4, 2, 3일까지 나올 거고 8인 경우도 내가 쓸 수 있겠지. 뭐 얘랑 똑같겠네. 이거랑 4, 4에 3, 5랑 2, 6 똑같네요. 그래서 얘도 6가지라고 쓸 수 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얘네 둘을 더하세요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 지금 8 이상이거나 4의 배수 뭐뭐이거나는 우리가 집합에서도 뭐뭐 또는이랑 똑같다 그랬어. 그냥 합집합이야. 그럼 결국에는 이거나 이거를 구하세요. A이거나 B를 구하세요 라는 거랑 똑같은 거고 더 센 정리해서 이거 어떻게 하라고 PA에다가 PB를 더하고 겹치는 거를 빼세요 라고 가라 그랬지? 그지? 그럼 그대로 내가 쓰면 되네. PA는 24분의 6 PB도 24분의 6인데 A 교집합 B의 확률이 뭘까요? 라는 말이지. 그럼 두 개 겹친 게 어디 있대? 이거네요. 두 눈의 수의 합이 8 이상인 녀석에서 4의 배수
이 녀석하고 겹치는 거를 봤더니 교집합을 봤더니 8의 배수일 때가 겹치는 파트였다. 그래서 겹치는 파트를 내가 빼주자. 겹치는 파트는 어떻게 생각해? 그냥 경우에서 세 가지. 뭐를 빼는 거야? 24분의 3을 빼는 거지. 세 가지를 빼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 24분의 9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 당연히 약분되면 약분해 주셔야 되고. 앞에서 보고 있으면 축축 처지는 게 실시간으로 지금 느껴지는 거 알아요? 지금 축축 몸이 축축 227도 할 건데 어떡하냐? 더 처지겠는데? 1분만 쳤다 방금. 1분만 쉬어요. 아니 앞에서 보고 있잖아. 이 몸이 실시간으로 처진다니까. 어차피 수업이 빨리 끝나. 우리 여기 이 7까지만 하면 절반 끝난 거야. 응? 절반 줄게. 절반이나? 절반 할게. 절반이나? 안 봤어, 은정이는. 에, 봤어. 227 한번 해보세요. 문제 읽어봐. 야, 224보다 227이 더 쉬울 수도 있어. 글이 짧잖아. 근데 글이 길면은 글을 잘 못 읽잖아. 맞아요. 5줄 이상 요약본 필요하고. 수업 할 때 그냥 너네 뭐 스크린 같은 게 없으니까 내가 다 쓰니까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너네가 익숙해져서 문제 풀 때는 몇 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 너네가 익숙해졌을 때 뭔가 풀이 과정을 쓰라 그러면 몇 줄 안 나오긴 하니까 익숙해지는 과정인 거지. 빨리 하라고 너가 제일 급하다고. 뭔 일 있나? 왜 이렇게 몸이 다 처져 있지? 오늘 뭔 일 있어요? 이거랑 더 하는 거죠. 이거나 합집합. 우리 집합에서 또는하고 이거나는 똑같은 놈이라고 배웠었어요. 왜? 잠깐만. 나와 이제. 다시 이거 한번 볼래? 됐니? 아니요. 한번 봐봅시다. 자 이거는 한 대까지 끊어서 봐도 되니까. 그래 뭐를 먹든 해서 하지 마. 하지 마. 1부터 5까지 5개의 자연수를 모두 이용하여. 야, 이 모두 이용하여 라는 말이 우리 앞에 중복 수열하고 이런 거 배웠으니까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랑 똑같아요. 그래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다. 우리 확률 확통 처음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너네 중학교 때 하던 방법대로 또는 순율 조합에서 배웠던 방법대로 그냥 가면 돼. 여기서 새로운 거 배웠다고 막 쓰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럼 5자리가 있는데 얘네 중에서 만든 자연수가 짝수다. 그리고 5만 이상이다. 얘네 두 가지 보란 소리네. 그러면 난 짝수인 거를 이 사건을 난 또 A라고 넣을 거야. 물론 너네는 안 놔도 돼요. 그냥 대충 해도 돼. 나는 이 사건을 B라고 넣을 거야. 그럼 나는 A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고 B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여기 확률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전체 경우의 수 구하고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 구해서 그냥 분수꼴로 써라라고 했었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생각할 거야? 5개 나열하래. 5팩이네 5팩. 그러면 PA 얘는 5팩분의 그러면 짝수여야 되니까 짝수이다 라는 걸 어떻게 하죠? 가장 뒤에만 짝수면 되지. 근데 1, 2, 3, 4, 5라며 가장 뒤에가 2 또는 4기만 하면 되네. 그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 가지라고만 생각해도 되고 만약에 2였을 때 그냥 4개 나열 4팩 4였을 때도 4개 나열 4팩이라 생각해 버리면
짝수일 때의 경우의 수는 4개 나열할 건데 마지막 거에 들어가는 녀석은 2가지예요 라고 쓸 수 있겠네. 그지? 그리고 이런 거 계산하지 말라 그랬어. 4팩은 1, 2, 3, 4 나열, 5팩은 1, 2, 3, 4, 5 나열이니까 약분했을 때 5만 남고 분자는 2다 라고 내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야 PA를 이렇게 구했으니까 PB도 쉽게 구할 수 있겠네. 우선은 전체 경우의 수는 5팩일 거야. 그래 놓고 5만 이상이어야 된대. 야 5만 이상 5자리 있는데 앞에 5로 그냥 고정을 시켜놔. 그래 놓고 뒤에 거 나열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1, 2, 3, 4니까. 그래서 얘네 4팩 나오겠네. 그럼 얘 그냥 끝이네. 앞에 하나만 5로 고정, 그리고 뒤에 거 4개 나열. 그러면 얘들도 그냥 5분의 1 나온다는 소리죠? 5, 4, 3, 2, 1에서 4, 3, 2, 1을 뺄 거니까 어디를 보고 있는 거지 대체? 그래서 PB는 5분의 1, PA는 5분의 2라고 내가 구했어. 근데 구해놨는데 또 여기 확인하는 거야. 물론 유형 12번은 또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라고 떡하니 주어져 있긴 뭐 하다 했죠. 근데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짝수긴 한데 앞자리가 5로 고정된 녀석 중에서 짝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그래서 배반이 아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자리를 또 교집합을 구해야 되니까 2하고 4가 들어갔을 때 경우를 또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때는 요 세 개를 나열하세요 이런 말이니까 3팩이란 말이고요. 이때 경우의 수는 3팩 곱하기 2라고만 생각해 버리면 또 덧셈 정리로 넘어간다고. P의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 합 B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 P A에다 P B를 더하고 겹치는 거를 빼세요로 갈 거라고. P A 구했네. 5분의 2. P B도 구했죠. 5분의 1. 두 개 더했고 겹치는 거를 뺄 거야. 근데 그 겹치는 거 어떻게 한다고? 난 경우의 수로 먼저 구해놨죠. 확률로 바꿔줘야지. 5팩 분의 얘는 3팩에다가 그 뒤에 거는 2하고 4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약분했을 때 5 곱하기 4만 남는다는 소리고, 2까지도 약분했을 때 분모는 10인데 분자는 1이라는 소리지. 10분의 1. 이만 계산하면 돼. 됐나요?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있었어. 문제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숫자로 나타내는 거야. 풀었어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듣고 뭐라 했는데 지금 살짝 지금 살짝 뭐야? 내 앞에 있으면 눈 감는 거 엄청 잘 보인다니까. 자기 성적 아니 여기 있어도 잘 보이고 애들이 잘 보이고 여기 있어도 잘 보이고. 그러다 그러는 거지. 되게 빨리 오라고 소리나. 알았어. 그 다음에 228번. 예를 들어 유형이 떡하니 나와 있네. 배반 사건인 경우. 그래서 배반 사건일 거는 우리가 또 글을 읽고 판단해야 된다는 소리긴 한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고등학교 우쿨렐레 동아리 여학생 가서 남학생 넷인데 이제 2명을 임의로 뽑을 거래. 뽑힌 2명이 성별이 같은 확률. 우선은 경우의 수 생각하라는 소리죠. 2명을 뽑았는데 남자들 뽑힐 수 있고 여자들이 뽑힐 수 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얘네 둘이 중에서 겹치는 파트가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때가 아 배반 사건이구나 라고 내가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면 남자를 뽑는 사건 A라고 쳐서 PA 내가 구할 수 있고, 여자를 뽑는 사건을 B라고 쳐서 PB를 내가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럼 결국에는 문제에서 뭘 구하는 소리냐? 2명이 성별이 같을 확률 A이거나 B인 거를 구하세요. 그래서 구하는 거는 사실 이거긴 하죠. A 사건이거나 B 사건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덧셈 정리로 인해서 원래는 2개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야 되지만 0을 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얘네만 구하면 된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 문제 너무 쉽네. 그러면 문제는 9명이잖아요. A에 대한 확률은 9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 그리고
남자를 내가 2명 뽑는다 했으니까 4명 중에 2명 뽑을 거야 이런 말이고 여자 중에 2명 뽑는 것도 전체 경우는 9명 중에서 2명 여자는 5명 중에서 2명 뽑는 확률이겠네요. 얘네 계산하는 거 뭐 조합 계산도 많이 해봤을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두 개 분모 같으니까 98에 72에다가 절반 36 4, 3, 12에다가 절반 6 5, 4, 20의 절반 10 이렇게 계산하는 거 쓰시면 약분은 가능하면은 약분해 주시고 근데 여기는 어차피 뒤에 하면서가 쭉 나오니까 대만 사건 쌤. 응. 아 아니. 왜? 아니야. 왜? 너무 궁금한데 왜? 내가 왜 C를 쓰는지 모르겠어. 아 순서를 상관 안 해도 되니까 결국에 2명을 뽑을 건데 이제 뭐 A, B라는 사람 2명을 뽑을 건데 뭐 A하고 B 순서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대표 2명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231번하고 여기 6건 확률이 총 유형 3개로 나와 있는데 그냥 묶어서 설명만 할까. 이제 6건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했고 그냥 앞에 여자 붙은 거 집합하고 계속 연결짓는다 했지. 그냥 여집합이에요 여집합. 그러면 여집합에 대해서 뭔가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다. 걔는 뭐였냐면 어떤 경우를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거꾸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알려줘요. 적어도 뭐뭐다 라고 여기가 유형 15번에 나와있죠. 뭐 적어도 뭐뭐다 라고 나왔으면은 우선은 6건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근데 때로는 적어도라고 나왔는데 반대 경우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낚이고 자기가 뭐 주대있게 알아서 하면 된다는 소리야 결국엔. 그 다음에 뭐 유형 16번에 막 이상하고 이하가 나왔다도 있긴 한데 결국엔 이것도 뭐냐면 내가 글을 읽고 어떤 경우가 많은지를 판단하는 소리야. 판단해라 라고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있다면 그냥 거꾸로 가세요 이런 말이라서 사실 231번은 6건을 안 풀어도 돼. 그냥 20개밖에 경우가 없어서 그냥 알아서 하면 되긴 하는데 얘도 6건이라고 하니까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이제 3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거면은 3의 배수이면서 뭐 교집합이라는 소리긴 하죠. 5의 배수인 녀석을 나는 사건 A라고 칠 거야. 그럼 확률로 따지면 이 사건 A의 확률에서 1에서 빼세요 라는 말이죠. 그럼 이 사건 A 어떻게 확률을 구할 거냐. 전체 경우는 어쨌든 20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그래서 전체는 20분의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를 내가 여기에다가 경우의 수를 적는다는 소리니까 20 중에서 뭐 1부터 20 중에서 3의 배수 몇 개 있어? 3, 6, 18 6개 있고요. 5의 배수 몇 개 있어? 5, 4, 24개 있어. 근데 이거 구하는 거 많이 했잖아. 3의 배수하고 5의 배수는 개수를 구하다 보니까 겹치는 거인 15의 배수가 하나 있겠구나. 그러면 경우의 수만 따지면 9개. 2에서 빼세요 이런 말이지. 자기가 그냥 이런 것들을 6건으로 푸는 게 귀찮다라고 하면은 그냥 1부터 20 중에서 방법은 아마 똑같을 거야. 3의 배수인 거 제외시키고 5의 배수인 거 제외시켰는데 겹치는 거 2번 빼졌네 하고 그냥 한 번 더 해주는 거지. 거꾸로인 거지. 그리고 적어도라고 나온 거 233번. 남학생 둘, 남학생 5, 여학생 둘, 3명을 뽑을 거야. 대표 중에서 적어도 1명은 여학생.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라고 나왔으면은 거꾸로 가자라고 해서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기 때문에 셋 다 남자인 걸 뺄 거다. 그러면 3명이 남자인 사건을 A라고 놓자 뭐 이런 거지 식으로 쓸 거면 그래서 PA를 내가 구해서 1에서 뺍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3명이 남자가 다 뽑혔대. 이니까 사람 수가 7명이네요.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게 우선은 전체 경우의 수. 남자가 5명인데 5명 중에서 3명이 뽑히는 그 경우 이게 PA. 여기에서 이래서 뺍시다 이런 말이죠. 물론 이거 계산 같은 거 컨비네이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귀찮아지긴 하는데 얘는 식으로 써도 되겠지. 뭐 3, 2, 1, 3일도 쓸 필요도 없겠다. 그냥 7, 6, 5가 분자. 얘도 3, 2, 1, 5, 4, 3이 분자. 그냥 몇 번 한다고 쳐도 되겠네.
우리 그냥 분분수 계산.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해도 돼요. 그냥 숫자 계산할 사람은 숫자 계산해도 되고. 그러면 235번은 한번 해봐봐. 235번. 한 5분에 10번씩 하면 돼. 다요. 응? 뭐야? 아 다? 무슨 너무 많다. 235번. 여기도 적어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거 이용해 보세요라는 말이죠. 그거 이용해 봐봐. 적어도라고 나와 있대. 이거 무슨 말이지? 문제를 읽었니? 문제 읽었어. 슬슬 답답한 사람이 한 번쯤 있을 만한데? 보이냐? 이제 안 보여졌어? 그래서 아마 시작을 이렇게 잡았나? 시작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다 못 보긴 했는데 야, 적어도 뭐 문제는 알아서 위 읽으면 되죠. 당첨이 알게 12개가 전체인데 2개를 뽑을 거야. 근데 적어도 1개가 당첨이래. 그러면 적어도라고 나왔으면 거꾸로 가란 소리고 11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는 녀석이 뭔지 내가 확인하는 소리죠. 그러면 11분의 1을 확률을 가지는 녀석은 뭐 둘 다 당첨이 아니어야겠네. 적어도 1개가 당첨이라며. 그제? 당첨자리 0개. 그러면 우선은 전체가 12개니까 12개에서 2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내가 당첨이 안 돼야 되잖아. 그러면 당첨이 아닌 제비는 몇 개겠어? 12개에서 알기를 뺀 거. 컨비네이션 2라고 내가 쓸 수 있겠지? 당첨이 알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뭐 중복조합 할 때 말해줬던 것 같은데 컨비네이션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식으로 나와 있어도 내가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아까 앞부분에서 그랬죠. 얘네가 같으니까 우선 안 쓸 거야. 결국에 약분이야. 분모는 12 곱하기 11. 네. 얘네 분자 뭐가 나와야 돼? 12 빼기 r에다가 얘들 어떻게 했어? 12에서 1이 낮춰진 수하고 곱했지. 그럼 얘로 시작을 해서 1이 낮춰진 수하고 곱해야 된다고. 11 빼기 r. 문자로 나와도 자기가 적당히 잘 쓸 줄 알아야 돼. 그럼 이것만 계산하라는 소리네. 그러면 우선 분모가 11로 같으니까 없앤다 치고 그러면 1은 12분의 요놈이니까 12도 곱해버려. 그럼 곱해버리면 식이 어떻게 된대? 12라는 녀석은 얘네 전개한 게 되겠네. 전개하면 132고 12에다가 11이니까 23R이 그리고 R제곱 얘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세요 이런 말이죠. R제곱에 23R에 더하기 120은요. 자비나 이거 인수분이 어떻게 돼? 뭘로 될까요? 뭔가 되니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냐 이거? 85 그래서 85로 이
인수분해 되면 8 곱하기 15가 120이고 빼기 들어가면 마이너스 20가 나오지. 근데 R의 개수는 12개를 절대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R은 8. 그죠? 쉽지 않냐? 세아 나 뒤돌아봐. 응? 뒤돌아봐. 알았어. 그리고 우리 236번이 마지막 유형이니까 이거 마무리합시다. 236번. 이제 확통에서도 앞에서 나온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그냥 나오는 거니까 글을 읽어봐야죠. 어떤 학생이 OX로 답하는 5개 문제가 있어요. 야 이거 우리 어디서 봤어? 중복 순열에서 봤어. 중복 순열. 근데 자기가 2명이서 OX를 고를 건데 이 5개, OX를 고르는 게 5명이다. 2파이 5라고 좀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는데 이 일반 사람이 O 또는 X를 고르는 경우에서 두 가지, 얘도 두 가지로 가도 상관이 없고 하던 대로 해도 된다 그랬어. 그럼 결국에 이 OX 문제 할 때 5명이서 답을 하는 경우의 수는 2의 5제곱 32가지다 라는 걸 내가 구했고 32가지인데 원래 여기에서 뭐 2문제 이상 맞힐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2문제 이상이라는 게 여관이네. 문제 5문제 있는데 여기다 할까? 이거를 맞히고 얘를 틀리는 경우는 우선 한 문제 맞히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 한 문제 맞히는 경우가 몇 개 있을 거냐? 이거를 맞힐 수도 있고 얘를 맞힐 수도 있고 얘를 맞힐 수도 있고 얘를 맞힐 수도 있잖아. 총 5가지 나와요. 5가지. 그러면 이거를 뭐 확률로 봤을 때 하나씩 다 구해야 되냐가 아니라 이 맞추는 문제를 고르는 경우로 가자고. 고르는 경우. 그러면 나는 한 문제를 맞힌다 칠 거야. 이 5개 중에서 한 문제 맞추는 경우 5시 1. 만약에 3문제 맞추는 경우로 갈 거야. 그럼 뭐야? 이 5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튼 3개를 고르는 경우 5시 3. 이런 식으로 가란 소리. 알겠지? 이런 것도 생각해줘야 돼. 막 한 문제 맞힌다니까 그냥 1 쓰면 안 돼. 그러면 전체 25가지 중에서 2문제 이상이니까 맞히는 경우가 0문제일 수도 있고 1문제, 2문제, 3문제, 4문제, 5개 다 맞힐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는 여기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경우에서 더 적지. 나는 0문제 맞히는 거랑 1문제 맞히는 거를 구해서 1에서 빼줄 거야. 그래서 0문제. 야 0문제는 뭐야? 그냥 5개 다 틀리는 거야. 다 틀리는 거. 그럼 얘들도 굳이 내가 아까 컴비네이션을 쓸 거면 5개 중에서 하나도 못 맞춰. 맞추는 거 안 골라 0개 고를 거야 라는 말이긴 하거든요. 다 틀리는 거는 우선 한 가지예요. 그러면 0개를 맞추는 경우는 한 가지 32분의 1 확률. 그리고 한 문제 맞추는 거 아까 하긴 했네. 5가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32분의 5 확률인 거고 얘들끼리는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아니야. 경우의 수가 아니야. 그래서 지들끼리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32분의 6이 나오게 되는데 나는 거꾸로 구한 거지. 눈 가만 닫으니까 문제 끝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건데 너네 그러면 뭐 P 플러스 문제긴 한데 이거 안 해줄 거거든요. 239번 한번 해봐봐. 딱히 P 플러스는 아닌 것 같아. 우선 너네 해봐. 하고 나서 설명만 해주시면.
네, 헷갈릴 수 있긴 하겠네. 예, 결국엔 그 핵심부터 똑같다. 예, 자기가 글을 잘 읽고 판단을 잘해야 돼. 이제 이런 문제, 동전 문제 나오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문제잖아요. 500원짜리 3개인데 저 500원짜리 3개를 구분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겠어? 응? 안 해도 되지. 야, 어차피 금액이라며. 금액이어가지고 뭐 금액을 굳이 안 구해도 되지만 뭐 다 뒷면이 0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50원, 뭐 100원, 150원 쭉 가면 뭐 500원도 나오고 600원, 뭐 650, 1000원 어디까지 나오냐? 1650원까지 나오겠네. 근데 야, 500원짜리 3개를 진짜 실제로 구분하면서 가야 되는 문제도 존재를 한다고? 근데 여기서 금액만 보라 그랬으니까 굳이 내가 뭐 500원짜리 3개를 구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150 이상짜리 이게 엄청 많은 경우가 있겠죠. 몰라요. 나는 여기 있는 녀석을 구하기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거꾸로 가자고. 그러면 0원이 만약 나온다면은 그냥 다 뒷면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할 건데 여기 전체 경우도 동전 5개니까 그냥 30이겠죠. 이게 5승. 그리고 50원이 나오는 경우 그냥 요놈 하나만 앞에를 보고 있다는 소리네. 그지? 요놈 하나만 앞에를 보고 있을 건데 그냥 이것도 한 가지야. 왜? 50원이 하나니까. 그 다음 100원도 한 가지겠죠. 100원 하나만 앞을 봐야 되는데 100원이 한 개야.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500원짜리가 뭐 금액이 500원인 경우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좀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500원짜리 3개이기 때문에 어떤 녀석이 앞을 보는지 뭐 첫 번째는 앞이고 나머지는 뒤를 볼 수도 있고 얘가 뒤인데 얘가 앞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줘야 돼. 근데 우선 지금 여기 문제 풀면서는 구분 안 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들이 다 확률만 따지면 뭐 얘들끼리 더하자 이런 말이기도 하고 아니면 경우의 수를 한 번에 더해서 갈 사람들은 바로 구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래서 빼라 이런 말이지. 거꾸로 갈 거니까.